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11월 7일인데요. 날이 좀 추웠죠? 비가 좀 오고 나서 감기 좀 잘 챙기시고, 오늘 신생아 대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영향 분석 핵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문제점, 또 대처 방안, 이런 것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출 요즘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위에다 물어보니까 젊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또 입장이 다 틀릴 텐데 제가 모든 분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신생아 대출, 이 높은 집값을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아이는 집만 있으면 되나?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주택가격 하락 조정 후에 하면 더 좋은 정책인데, 이게 뭐 맞는 말이죠.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연착륙의 진정성 보이려면 취득세 감면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국민 세금으로 이자로 수익놀이 영업하는 정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렸네요. 영업하는 정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자 차액 보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지금 또 신생아 대출을 한다는 겁니다. 26조 중에 8조만 정부 재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은행고로 해서 그 이자가 모자르잖아요. 이자 차익을 갖다가 정부가 세금으로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당성이 좀 있는 건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캐치프레이즈를 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은 8월 29일 날 발표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에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소득이 많이 올라갔죠. 둘 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1억 3천, 1년에 1억 3천 버는데 지금 서민의 7, 80%가 연봉이 평균으로 따지면 한 6, 7천 서전인데 이게 2배 수준이잖아요. 이거 조금 편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주택가격은 9억 이하입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지방 4억 기본이고 금리는 이렇게 차등되죠.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자,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이건 공급이에요. 1번 주택공급 지원, 두 번째는 금융지원, 그리고 청약기회 확대 세 가지예요. 공공분양 유효 신생아 특별공급 3만 호 정도를 먼저 공급한다. 여기 보시면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필요 2년 이내 임신 출산. 핵심이 이겁니다.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면 공공분양할 때 먼저 준다. 3만 호 정도 특별 공급하겠다 이겁니다. 그 민간 분양도 특별 공급에다가 이 만 호 정도 좀 배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공공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3만 호, 3만 호, 3만 호, 만 호 이렇게 됩니다. 공급 확대. 원래 하던 건데 뭐 이렇게 갖다 연결된 것 같습니다. 출산가구,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그림 요점으로 출산가구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청약제도 기회 확대,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청약 기회 확대,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겁니다, 핵심이. 맞벌이가 예전에는 그 1인 가구나 이럴 때는 미혼이면 100%인데요. 맞벌이면 이걸 당연히 두 사람이 보니까 200%로 해야 되는데 1.4배로 돼 있어요, 현행은. 그 부분을 바꿔가지고 맞벌이 200%로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 일자 부부 당첨 둘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 거 유효, 나중 건 안 되겠죠? 다자녀 기준은 이자녀를 줄이고 배우자 규제 미적용.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그 주택이 사실 살고 싶은 주택은 아니고 뭐 투자를 했던 모았던 상속을 받았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청약 당첨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겠다 이거죠. 그냥 청약할 기회를 주겠답니다. 확대를 해서. 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부분을 합산한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떡합니까? 두 부부가 청약을 들었는데 다 해줘야겠죠. 그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에 이건데 특례는요, 1억 3천 소득은. 그리고 자산은 5.65, 5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억 원 이하고요. 이 전세자금 대출은 3억 6천 이하고 1억 3천은 똑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죠. 아니 3억인데 이게 왜 여기 소득 수준이 높은지 좀 그렇고요. 대상 주택을 보시면 주택가 6억인데 9억으로 올렸고 보증금 전세 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지방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이렇게 차등이 됩니다. 1.6에서 2.7, 2.7에서 3.3, 8,5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고 자, 그럼 시장 영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2022년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 날. 2022년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추산을 제가 해가지고 자료를 더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대 4에서 한 이 정도 부분에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계시면 출산하는 게 좀 달라요. 요런 비율을 좀 생각하시면 비중의 어떤 좀 계산이 좀 나오거든요. 볼게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 봤습니다. 적용해 보니까 전년 누계에 비해서 현재 7월 달까지 출산율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요.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까지요. 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건 이쪽이죠. 2022년. 그래서 그거를 비율을 계산하니까 전년 대비 출생률이 현재 누계로 따져보니까 똑같은 1월에서 7월을 보니까 이 정도 좀 감소해서 출산이 됐어요. 그걸 비율을 계산해서 더하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아서 그 숫자에다가 이 비율을 정하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관계되시는 분들은, 좀 필요한 분들은 이 그림을 조금 캡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3만 정도로 줄고요. 출생아 수가. 서울은 한 4만 정도 됩니다. 부산은 만, 인천 14,000, 경기 7만. 그럼 여기서 이제 유주택자, 무주택자가 있잖아요. 반 빼면 출생아 중에 아기를 낳는 부부가 조금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40%나 50% 잡으면 되겠죠. 무주택자를. 왜냐하면 무주택자분들한테 금융 지원을 하고 공급을 우선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만으로 떨어지잖아요. 2만 떨어지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잠재 수요였다가 유효 수요로 될 수 있는 주택 구입에 나설 수 있는 어떤 그 유효 수요 숫자가 나옵니다. 매입 가능 숫자가. 그러면 이제 한 2만 빼고 2만 중에 풀로 2만이죠. 100%일 때 2만이고 이렇게 계산 나오죠. 이걸 계산하면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봤습니다. 해보면 총 예산이 정확히는 26조 6천억인데 26조 잡아놨어요. 대출액을 5억으로 잡으니까 5만 2천호가 빠집니다. 계산하면 단순하게. 그럼 비중으로 따지면 서울은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11,000가구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세 대출도 나가잖아요. 전세 대출이 3만 원 정도가 나가고, 그거는 이제 공공이지만 그 비중을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만약에 다 해당된다고 동시에 오픈하면 전세 대출 수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그 한 3, 40%가 전세 대출 받았거든요. 특례 때도. 그러면은 한 7천 가구로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2억 5천 정도로 대출액이 준다 그러면은 1만 2천 가구로 늡니다. 이렇게 2만 2천 가구. 그러니까 100%일 때가 2만 2천, 한 11,000,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대출액이 보통 주택가격이 요즘 높다 보니까 신생아를 낳아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막 5억까지 다 받을 것 같죠. 근데 9억짜리 집이면은 5억이 필요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3, 4억 될 것 같은데 그 비중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계산하시고,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2022년에 54만 6천 건이에요. 특례 그 보금자리론으로 구입할 때 대환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 빼니까 한 10만 가구 정도가 썼거든요. 그게 이제 한 40조였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50년 주담대 그것도 거의 한 10조 가까이 나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5조에서 10조 이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농협만 뭐 2조인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비중하고 계산을 해보면 2023년도 거래량은 제가 9월 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32만 끊었어요. 그러면 45만, 잘해야 45만, 50만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역대 최저치입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좀 높을 수도 있는데, 요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아니면 잘하면 55만도 가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갑자기 꺾이기 시작해가지고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50만 정도 잡고, 그러면 이 비중을 따지면요. 전체 거래 건수의 한 10에서 25% 사이입니다. 대출 금액이 많아지면 한 10%, 15% 수준인 거고, 대출 금액이 2억에서 2억 5천 수준으로 가면 한 23%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전체 거래량 중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데 언론이 가세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이것도 힘이 특례보금자 이런 힘 빠지듯이 또 빠질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신생아 대출로 인해서 시장의 영향을 우리가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50년 주담대 영향이 30% 수준으로 상승 효과는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비해서 특례보금자리나 50년 주담대에 비해서 신생아 대출로는 이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다. 30% 정도.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것도 미지수인 게, 그거는 작년 22년도에 가격이 많이 하락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에서 올라가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회복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때 금리 그렇게 안 높았을 때도
저절로 거래량이 줄었거든요. 그걸 계산하면 이건 또 더 낮아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조기 소진 여부에 따라 사이클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초반에 많이 소진되면은 일단 주택 가격이 좀 상방 압력이니까 잠시 반짝해서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한 몇 개월, 2, 3개월, 3, 4개월 갈 텐데 그러고 나면 이제 힘이 또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을 게 모르죠. 또 요번 정부가 또 어떤 걸 할지 모르겠는데 공공 분양 3만, 민간 1만, 공공임대 3만 빼면 이게 좀 감안하면 시장의 영향이 올해보다 좀 적겠다는 판단이 들죠, 여러분. 수도권 분양가 강세일 것. 수도권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이게. 그죠? 수도권에 9억 이하니까 서울은 좀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볼 때 수도권에는 영향을 받고 지방에도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년 주단대 합친 거에 비하면 한 반 수준이니까 그 영향은 올해도 지금 가다가 힘을 잃고 있잖아요. 10월부터 9월 말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한 길어야 6개월, 짧으면 4, 5개월 뒤에 또 다시 꺾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안에 또 주택가격이 안 오를, 또 요즘 젊은들이 샤프하다 보니까 이걸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애는 누가 키우나 그 표현이 좀 저한테는 좀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점은 또 뭐가 없나 볼까요, 여러분? 이 보도입니다. 뉴스에 나온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가 카피한 건데요. 주택도시 26조에서 주택도시기금 8조 7,670억 직접 융자. 여기서 핵심이 옵니다. 나머지 금은 시중은행 재원이에요. 이자 차익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 세금으로. 직접 융자 방식과 같은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좀 이상하죠, 기분이? 아니, 왜 굳이 이자까지 보존해주면서, 물론 중소기업을 키우거나 뭐 이러면서 어떤 특별 기금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 비싼 집값을 굳이 이걸 받아가지고 또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이게 무슨 저건지 모르겠어요. 진정성이 좀 의심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출산 걱정이냐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정말 저출산을 걱정하냐. 그러면 5년 뒤에 변동금리를 바꾸면 안 되죠. 계속 10년, 20년 애들 클 때까지 케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여기 6억이었다가 9억으로 올랐잖아요, 여러분. 주택가액이. 그러면 보증금도 50% 올랐어요. 50% 오르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그럼 전세 보증금도 50% 올라야죠, 같이. 그러면 4억 원이면 5억이 아니라 6억으로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에 맞죠. 국가 세금인데. 그 더 약자한테 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명분으로 해서 무주택자 전세 사는 분은 뭐 아이를 안 낳나요? 납니다. 미래를 두고 돈을 모으고 계시는 신혼부부도 많으시니까. 이거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전세는 잘 못 쓰게 하고, 이거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 5억짜리 전세, 뭐 빌라 다세대 많지만 조금 더 높은 걸 가려고 그러면은 없거든요? 그러면 1억 3천 소득인데 안 맞잖아요, 이게.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고소득자가 유리한 환경은 불평등 해소에 좀 역행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6억, 9억에서 9억에 이제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은 세금만 2에서 3%를 내야 돼요. 정부가 정말 출산에 마음이 있다라면 2, 3%이 부담을 1% 똑같이 6억 이하 1%잖아요. 1%로 취득세를 낮춰야죠. 이거 9억짜리 사면 세금만 2,700이에요. 여러 가지 붙은 거 계산하면 더 붙습니다, 이게. 취득세만 이거고 등기비하고 뭐 다 들어가잖아요, 돈이. 일단 뭐 3, 4천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이자 조금 싸게 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게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하는 게 좋은데 진정성이 있으려면 취득세 감면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대신에 옵션을 가져야겠죠. 혜택을 보니까 5년간 저리로 혜택을 보면 국민 세금으로 이자를 했더니 막 또 5년 뒤에 팔고 이런 막 투자 행위는 좀 멈춰줘야겠죠. 진짜 출생과 거주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면 5년 동안은 전매, 파는 거는 좀 금지하는 옵션. 특별한 뭐 사업을 해서 어렵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직장 이사 가거나 이런 건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그냥 살고 있다 5년 딱 그 단문말 딱 빼고 또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건 좀 막아야겠죠.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인 팁을 그냥 말씀드리면 이 소득 차등에 따라서 8,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뭐 1.6, 3.3%다 달라요.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 중요한 건 이거 5년만 적용이에요. 6년 차부터는 변동금리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2018년도에 그 3%짜리 받으신 분들이 지금 5%막 이래가지고 좀 부담 느끼는 분들 많아요. 그때도 똑같이 팔았어요. 이렇게 혼합형 금리라 그래가지고. 이건 또 은행 작품 같아요. 이거 정부 작품이 아니라. 이자 차익 보존하는 거 보니까. 그럼 뭐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특례 대출에 추가 출산하면 0.2% 이거 애는 누가 키우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죠, 여러분? 뭐 10명 나면 나라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참. 금리에 혹해서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추가 금리나 혜택을 줍니다. 하여간 다행히 이제 결혼 막 하셔가지고 아기를 5년 안에 둘 정도 낳을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딱 맞는 상품이에요. 이건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거는 100% 정부 자금을 활용하셔야 되고 누군가는 혜택을 볼 거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활용하시고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주의할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8억 9천에 샀어도 KB 시세표에 9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돼요. 이거 특례보금자리론 때도 이것 때문에 낭패 본 분들 꽤 계시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래요. 하시려는 게 만약에 준비가 돼 있다라면 9억이 넘는 게 KB 시세를 어떻게 잡혔는지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변동금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 디테일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시작되면 지금 차근차근 좀 접하시고 금세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40조 뭐 금세 나간다는데 일주일 만에 10조 나갔는데 1년 돼도 거의 1년 걸렸잖아요. 8개월, 9개월. 그러니까 시간 충분하니까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기존 주택은 하락 조정된 곳은 이걸 활용하는 게 좋지만 전고점에 가깝게 지금 회복된 데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자 차익 보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서 이 자금을 쓰더라도 주위에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혜택을 보는데 이게 다른 사람 세금이구나 아셔야 되고 이거를 갖다 다른 세금을 가지고 은행 이자 보존해 주잖아요. 은행은 뭐 앉아서 코 푸는 거예요. 정말. 은행 영업이익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정부가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상품이 없으면 은행이 대출 이자가 늘어요? 안 늘잖아요. 수입이 줄잖아요. 그걸 정부가 도와주는데 그러면 버는 것 중에 일부는 국가에 기부하거나 지금 청년들이나 전세 사기 또 자영업자분들 힘든데 이런 데 기부를 해야죠. 버는 수익의 몇 프로는 기부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의무적으로 만들든지 특례로.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그걸 좀 주위에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은 신생아 대출을 정부가 진정성 있으려면 취득세 감면해야 됩니다. 1%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세금만 1, 2조 들어와요 또. 전매금리 기간 넣어줘야 되고 소득 분위별 배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는 분들 사실 1억 3천이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5년만 안 쓰고 하면 3, 4억은 금세 모으시고 일반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한테 그분들이 다 쓰면 안 되겠죠, 이 돈을. 그 특례도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걸 좀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실 거는 저를 좀 줄일게요. 도표를 보셔야 되니까 보시면 자 보시면 0.78까지 내려왔죠. 너무 급격하게 내려왔어요. 그림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출생률이 너무 급하게 뭐 세계 1위니까요. 저출산율 그 출생아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요즘 결혼하신 분들이 1900 요 부분들이에요. 요 부분들 1991, 2, 3, 4, 5년, 6년 요 분들이 결혼하거든요. 지금 여긴 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출생아 수들이 근데 한 10년 뒤는 어때요? 30%가 줄어요. 10년 뒤에 시장은 지금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20년 뒤는 더 하겠죠, 여러분. 미리 생각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이 꼭지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똑똑 올라온 데가 있어요. 이렇게 특이하게 계속 안 내려가고 그죠? 그게 뭐냐면 황금돼지 백호띠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낫긴 나요. 이렇게 보면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전체적인 시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때 2014년에 입학생 수가 84,000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 초등학생 수가요. 올해 66,000명으로 급감합니다. 이거.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죠, 여러분? 8만이에요. 86,000. 거의 9만. 30% 줄었습니다. 거의 9년 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암담하죠, 여러분? 그러면 집값이 내려야 됩니다, 솔직히. 집값이 내려도 이게 살아날까 말까인데,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 추이의 어떤 변이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연 감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앞으로 좀 미래 시장을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주택가격이 오르려면 밑에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지금은 못 느끼시겠지만 5년, 6년, 7년 뒤에는 벌써 이 사망자 수가 여기만 봐도 13만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2022년 얘기인데 조금 더 가면요. 이제 뭐 30만씩 벌어집니다. 50만씩. 5년, 10년 가면. 그러면 몇 년만 하면 몇백만 명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 집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위에 분들이. 그 집이 뒤에서 소화해 줄 것인가. 그럼 일시적으로야 지금 이제 90년대생이 좀 있으니까 80년대생부터, 2000년생들부터 좀 더 줄잖아요. 2000년생들이 되는 2030년, 35년 이때는 시장이 정말 과연 이게 지금 주택가격을 버틸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지 않느냐. 근데 저성장 국면이니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날이 춥습니다, 여러분. 날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하여간 신상화 대출에 대해서 제가 시장 판단해 보니까 결론은, 영량이 올해보다는 적겠구나.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이 마치고 나면 한 1년 정도의 경기 침체가 시작돼요. 근데 그 조짐이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면 주택 가격의 조정이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뭐 상품 이름은 좋죠. 신생아 대출이니까. 다만 내용에 있어서 실행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보여서 좀 말씀드렸고, 그러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신생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저리 자금이니까 꼭 활용해서 사용하시되, 제가 볼 때는 변동금리 5년 뒤에 이거 좀 미리 유추하셔가지고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되고 특별 공급 이런 건 혜택이 많으니까 청약도 그렇고요. 이런 거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내 집 마련이나 자산 관리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은 또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잘 사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또 행복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뵐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